이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녹화가 지난 시간인가 얘기했던가요? 실제 수업하는 것보다 더 내용이 더 알찬 것 같아요. 제가 준비 자체를 맨날 여기 파워포인트 수정하면서 하니까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어쨌거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은 3분의 1 정도만 앞에 집중해서 보지, 뒤에 보면은 전혀 집중이라기보다 별로 집중해서 듣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전부 그냥 각자 알아서 모니터 보고 있으니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업에서 공부하는 게 목적입니다.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고, 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출석에 목매달고 하는 수업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배워서 나중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크레이지의 공학 수학 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엔지니어로 어디서 일하게 되면 항상 어디서 버리지 말고 갖고 다녀야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뒤져봐야 되고, 또는 잡분 테이블, 우리 잡분 테이블이라고 좀 미적분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해보진 않지만, 해볼 수가 없죠. 해볼 수가 없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끔 학기말 끝나고 나면 강의실에 그냥 책 버려놓고 그런 학생들도 있던데, 그러시면 안 되고, 자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2장에 있는 지난 시간까지는 뭐였냐면 상수계수를 했어요. 무조건 우리는 이계 방정식부터는 선형이라고 그랬죠. 이계 방정식 예상에서 비선형인 거는 특별한 경우 저쪽 5장에서 가면 이제 어떻게 한다 하고 이제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 선형 방정식, 지난번에는 상수계수였는데 이번에는 오일러 코이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오일러 코이 방정식은 오일러 코이가 이것도 적용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저기 엔진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함수가 나와요. 또는 등차 방정식이라 그래요. 등차 방정식. 뒤쪽에 설명하겠지만 왜 등차인가. 자, AB가 상수일 때 x제곱에 y to the 플러스 axy 다시 플러스 by는 거로 제로다. 5장에 가면 맥급수해 구하는 게 있는데, 맥급수해 구하는 데서도 기본식이 있습니다. 기본식이 이런 식으로 형태로 표현해서요. 표준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y2-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x제곱으로 나눠서 x분의 a의 y- x제곱에 by는 거로 되다. 일단은 제차 방정식이니까 일단은 제차 방정식. 자, 물론 이 섹션에서는 비제차는 다루지 않아요. 이제 비제차를 다루려면 이제 5장에 가서 다뤄요. 5장에 가서. 근데 우리가 진도가 5장까지 나가기는 6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5장은 거의 다루지를 못해요. 그냥 내용이 있는 것들만 이래이래한 내용이다. 인터넷 강의도 보니까 전부 5장이나 또 연립방정식 그런 데도 다 생략하더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번 다 훑어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진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 다른 인터넷 강의보다도. 근데 저건 어쨌거나 오일러 코이 방정식의 표준형. 근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를 등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로가 성립하려면 우리가 역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로의 차원이 같아야 되죠. 이거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에 같으려면 여기는 y를 했었고, 그러니까 상수계수일 때는 상수곱에서 없어지려면 미분에서 같은 함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가정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 미분해서 x를 곱했어요. 또 한 번 미분해서 x를 또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하고 상쇄가 되려면 x는 다항식이구나. 자, 미분해서 x를 곱한 형태로 서로 소거가 되려면은 y는 x 다항식으로 구성돼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등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한다? y는 네 거로 xm이라 가정한다. 그럼 뭐 y 1차 미분하면 m의 x의 m-1이겠죠. y 2차 미분하면 m의 m-1의 x의 m-2승이 되겠죠. 근데 여기 계수에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여기 x제곱곱이 있으니까 xm승 되죠. 여기 xm-1에다가 x곱이 있으니까 xm승 되죠. 본래 xm승이죠. 쫙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계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니꼴에 xm 니꼴에 제로다. 자, 그러면 이게 제로가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앞에 계수가 0이야죠. m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b는 니꼴에 제로다. 이걸 만족하는 m을 구하겠다. 이거지. 이걸 우리는 보조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상수계수일 때는 특성방정식 또는 보조방정식인데 여기는 그냥 보조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수계수일 때 그 람다 값은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그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풀 때도 그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특성방정식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는 오일러-코이 방정식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 보조방정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계수일 때와 같죠. 같이 자, 2차 방정식의 해에 의해서 M1, M2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세 종류가 되겠죠. 형태가. 그러면 M1, M2는 아까 저기 계수에 있는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 있던 거에서 2분의 1에 1-A라는 항이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이렇게 나오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판별식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실근이나 실중근이나 독소해나에 따라서 방정식 구하는 게 틀리다 이거죠. 자, 서로 다른 실근 M1, M2가 되어 있으면 아까 했듯이 가정했듯이 Y1은 X의 M1이고 Y2는 X의 M2고 그래서 이 기제로 해서 일반회를 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초이치 대입해서 그 초이치 C1, C2를 구하면 되겠죠. 자, M1, 2가 2분의 1의 1-A로 실중근을 가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수 내림에 의해서 새로운 기대를 구해야 되겠죠. 당연히 새로운 기대를 구해서 이걸로 해야 되겠다. 자, M1, 2가 공액복소수다. 그러면 자, 공액복소수여도 저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주면은 자, y1은 니꼴 x의 알파 플러스 베타 i고 y2는 니꼴 x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i 두 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x의 뭐 2 베타 i가 되죠. 상수가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기저회를 쓸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x 알파에 x 플러스면 이제 이 x 알파성은 알겠는데 뭐 치수니까 여기 x에 베타 i 허수가 들어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뭐 낯익은 함수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때 M1, M2 그러면 일반에는 어떻게 돼요? C1의 X의 M 플러스 1 플러스 C2의 X의 M2 자, 여기 자료를 두 번 작성해서 카피해 오다 보니까 밑에 또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제를 서로 다른 실근을 해보면 x제곱의 y 2-1.5 xy-0.5의 y다. 자, 뭐 지난번에 상수계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다 설명을 붙여야 돼. 뭐든지 그냥 뭐 무조건 y는 낼 거야 x입니다가 아니고 미분에서 x를 곱해서 상세가 되려면 y는 낼 거야 xm으로 다항식을 가정해야 된다. 그래서 보조 방정식을 해주면은 y-y2- 넣어주면은 m제곱에 m제곱에 a-1에 m-0.5 해서 자 여기 인수분해 해주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넣어야죠. 근해 공식에 이 경우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니까 m은 니꼬로 0.5 마이너스 1.0 기저해는 그래서 드럼이 y1은 x 0.5 y2는 x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C1, C2는 x의 0.5, x의 C2의 x분의 1이 되는 거죠. 본래는 여기 마이너스 쪽을 더 앞쪽으로 항상 하는 습관을 붙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실 이중근을 갖는다. 그는 뭐냐면 M1 늦고로 2분의 1에 1-A래. 판별식 T는 늦고로 차르기 때문에 B 값은 얼마냐면 4분의 1에 A-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쪽으로 대입해보면 X제곱에 Y2-하고 여기 B 대신에 A로 치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Y2-해서 뒤쪽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y2는 이거로 uy1이라 그래서 우리가 계수 내림하는 방식으로 계속 대입을 해도 돼요. 계속 대입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뭐 앞절에서 뭐 한두 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유도하지 않고 그 결과만 씁니다. u는 이거로 대문자 u의 dx고 대문자 u는 뭐냐면 y1의 제곱이고 익스포넨셜의 지수의 p 인테그레이션 p dx. 그래서 P는 뭐냐면 저기 앞에 있는 AX가 아니고 여기 표준형으로 바꾼 거죠. X분의 A, X분의 A. 여기다 대입해 봤어요. 그러면 X의 2분의 1의 1-A의 곱하기 2고 제곱이니까 위에는 PX의 A니까 어떻게 됐어요? 적분하면 마이너스 붙여져서 마이너스 A 있고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X. 항상 X는 저기 x분의 1 적분하면 이게 절대값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절대값으로. 그러면 뭐 다시 플러스 주면 x는 1-a분의 1이고 자 익스포넨셜의 로그 x 절대값의 마이너스 a. 우리가 a가 저기 뭐 정수면은 우리가 이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는데 a는 임의 값이기 때문에 0.1일 수도 있고 뭐 허수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풀어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넘어서 x는 1-a분의 1이고 익스포넨셜에다가 로그 해주면 그냥 이 함수가 나오는 거죠. 이 함수가 어디 여기 정리가 안 돼 있네요. 다른 섹션에 어디 저런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기억했을 건데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x가 양이면 절대값 없어지니까 x분의 1이고 없어지니까 x가 음이면 어떻게 돼요? 음이면 트름이 x가 음이다. 이것도 좀 저희 a 값이 애매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요. 그렇지. 부호가 음이면은 자, 이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음일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서 실제는 u는 로그의 절대값 x다. 그래서 y2는 u의 y1이고 로그 절대값의 x1-a 자 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사실 해봤더니 저기 뭐 a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음수 뭐 마이너스 x가 정의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가 정의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양일 때에 대해서만 하겠다. y는 그 c1의 c2 로그 x의 m1이다. 그래서 일반회를 구하게 된다. 그지? 일반회를 구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예제를 한번 보면은 이중근일 때 예제는 x제곱에 y2 도트 마이너스 5xy 다시 플러스 9y는 그렇게로다 등차 방정식이므로 오일로 코이라 그래도 되고 y는 내거 xm이라면 y 다시는 m의 x m-1이고 y2-는 m의 m-1의 x m-2이고 넣어주면 x에는 다 없어지고 여기 보조 방정식은 이렇게 해서 m-3의 제곱에서 이중근을 갖게 된다. 이중근이 뭐 우리가 다시 또 저기 뭐 계수 내림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등차 방정식일 때는 이중근이면 하나 x 3승이고 하나는 거기다 로그 x 곱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일반에는 c1 x 3승 플러스 c2 x 3승이 로그 x 초기치에 있으면 초기치 대입해서 c1 c2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냥 대수식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액복소해일 때 공액복소해이니까 M1, 2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가 되겠죠. 자, 기저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치수 그대로 그냥 올려놓으면 되죠. 올려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x의 베타 i라는 거를
정의하기가 참 곤란하다. 여기 x의 베타 i를 정의하기가 곤란하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풀어주는 거를 한번 봅시다. 먼저 어떤 함수 fx는 익스포넨셜의 이 지수로 올라가면 로그 fx가 돼요. 물론 로그는 자연 로그죠. 양변을 로그 치면 어떻게 돼요? 우변은 로그 x고 좌변도 로그 x. 그래서 fx라는 건 항상 익스포넨셜 함수로 위로 올려 보낼 수가 있다. 따라서 x의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는 익스포넨셜의 로그 플러스 x의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 로그니까 밖으로 뽑아내서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고 로그 x고. 그러면 i 성분으로 앞에 계수 세타에 해당하는 어떻게 되냐면 베타의 로그 x. 따라서 익스포넨셜이니까 우리가 오일러 시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로그 x i의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로그 x. 그래서 y1은 플러스 파트니까 x 알파의 코사인 베타 로그 x 플러스 i의 사인 베타 로그 x. y2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사인은 밖으로 사인이 나오니까 코사인 사인은 뭐 우함수니까 뭐 보호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일반에는 어떻게 되냐면 C1의 y1 플러스 C2의 y2. 자, 이거를 쪼르륵 상수계수일 때 복소해를 가질 때와 마찬가지로 쪼르륵 정리해주면 C1 플러스 C2에서 X알파의 코사인 베타 로그 X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X알파의 사인 베타 로그 X가 나오겠죠. 물론 치수가 뭐 허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정의할 때 X알파의 코사인 베타 로그 X 하나 y2는 x알파의 사인 베타 x를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 종류의 판별식에 따라서 세 종류의 해를 정한다. 그럼 홍해 복소해일 때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x제곱 y2 다시 플러스 0.6의 xy 다시 주로 내리고 등차 방정식이니까 y는 xm이라고 하고 보조 방정식을 만들면 이같이 되고 이거는 저기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근해 공식에 의해서 내야죠.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다시 근해 공식은 2에 우리 2차 방정식 그대로 뭐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여기 a, b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2차 방정식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우스로도 글씨가 이제 훈련이 되고 잘 쓰네요. b제곱 마이너스 4오미 ac 여기에서 우리가 근을 구하면은 m1, 2니 그러면 두 개의 기준은 또 우리가 아까 저기 뭐 치수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 실수 파트에다가 허수의 4 로그 x다. 실수 파트에다가 사인의 4 로그 x다. 일반에는 그래서 x의 0.2승 나오고 a항 나오고 b항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다. 여기 이쪽에 있는 건 앞쪽에서 설명했듯이 이것도 파워포인트를 두 번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뭐 다시 떴는데요. 이것처럼 여기 푸는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로 기저해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해를 그냥 이렇게 써놔버려도 또 뭐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저해를 y1, y2로 이렇게 표시한다. 자, fx가 그냥 익스포넨셜로 넘어가면 로그 fx다. 자, 이어서 해의 전제와 전제. 뭐 해의 전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서도 설명을 했는데, 자, 수학 시간에는 수학 시간이 아니라 수학자들은 이게 해가 전제하냐, 또 전제한다면 유일하냐, 거기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전제하고 유일하다는 걸 뭐 푸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증명하는데 더 중요하다 이거죠. 수학자들이 요새는 응용 수학
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 수치에서 가는 파트, 그러니까 공학에서 뭐 전산유체학과 가는 교수들이랑 수학에서 응용 수학하는 수학에서도 나비스톡시케이션도 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하는데 뭐 같이 뭐 저기 학회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논문 발표하는 거 보면은 그 해가 존재하냐 유일하냐 하는 걸 가지고 어마어마하니 뭐 수식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뭐 수식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나중에 증명해서 예를 들 때는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진짜 해의 존재,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는 전부 존재하고 유일한 해고, 우리 저기 분리그램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기 나비스톡스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해는 존재하는데 유일하다는 거는 아직도 증명이 안 됐다고 그래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뭐 존재하는 걸로 푸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론스키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론스키안이라는 건 뭐냐면 해가 독립된 해인가를 검증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y2-p, y-qx가 일반 해가 이렇게 존재하면 초기 조건이 이렇게, 그러면 pq가 열린 구간에서 연속 함수면 유일해를 갖는다. 이걸 뭐 증명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관 자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거죠. 자, 근데 해의 독립은 뭐냐? 자, 론스키안 y1, y2. y1, y2의 론스키안은 뭐냐면, 자, 위에 행렬식에서 y1, y2고 미분해서 디터미넌트를 취해주면 이게 0이 아니면 독립이다. 이게 0이 아니면. 자, 증명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말로 수학자도 겪어서 열심히 됐는데요. 복잡하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고, y2는 그걸 ky로 정속이라 그러면, 정속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두 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y1이고 ky1이고 y1 미분하고 ky1 미분하면 당연히 그냥 0 된다. 그래서 론스키안이 0이다. 그러면 정석이다. 익스포넨셜 x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해봤어요. 자, 익스포넨셜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미분해주면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붙고요. 그러면 1고 행렬식 좌측으로 곱하고 우측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2에서가 0이 아니다. 자, 우리가 중근을 가졌을 때 해를 기저해로서는 익스포넨셜 x와 x 익스포넨셜 x, 익스포넨셜 x에다가 x 익스포넨셜 x고 미분해서 익스포넨셜 x고 여기는 x 익스포넨셜 플러스 익스포넨셜 x. 그래서 익스포넨셜 ex는 0이 아니다. 그래서 독립이다 하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우리는 그 어떤 주어진 기저해가 이게 독립인지 잘 구별을 못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두 개 있을 때는 그냥 바로 나눠보면 그냥 아는데, 나눠보면 약간 복잡해야 되면, 근데 이제 여러 함수로 막 어떻게 저기 고개방정식이나 그런 데 가서 하면은 이게 여러 개가 섞여서 또 정속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이게 론스키안을 취해본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상수계수에 대해서 했는데, 상수계수. 이번에 이제 비대차 방정식을 합니다. 비대차 방정식은 뭐라고 했죠? Rx가 0이 아닌 거죠. Rx가 0이 아닌. y2- 플러스 py- 플러스 q에 Rx가 0이 아닌가. 자, 비대차 방정식의 일반에는 어떻게 쓰냐면, y는 거로 호모지너스에다가 파티큘러, 특수해를 합한걸로 쓴다. 자, 제 차해는 어떻게 되냐면 C1 Y1 플러스 C2 Y2를 저 원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좌변은 무조건 0이 되죠. 좌변은 무조건 0이 아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해가 RX가 나오면은 RX를 구하면 YP를 구하면 거기다가 Y 호모지니스트 해주는 거는 저쪽에 RX 를 우변에 RX를 만드는데 아무런 영향이 안 준다. 영향을 안 주니까 그때 일반 해가 이제 이게 되는 거잖아요. 호모지니스 해에다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해준 거.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 C1, C2를 더해서 그 다음에 저기
구해서 넣어주면 이제 진짜 총 파티클러 솔루션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제차 방정식을 이계 방정식에서 제너라이즈 써놨는데 사실은 현재 하는 거는 상수계수일 때, 상수계수 아니어도 해요. 제차 방정, 저기 등차 방정식도, 아까 등차 방정식에도 비제차 방정식은 뭐, 안 다룬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 공부는 안 하지만, 거기도 해는 구할 수가 있어요. 저기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저기 시간이 나오면 예제를 풀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뭐 y 파티클러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반애가 y는 있거라 y 호모지니어스 플러스 y 파티클러 솔루션을 대입해서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호모지니어스 항은 전부 0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y 파티클러 저기 p y 파티클러 다시 q y는 rx 이렇게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yp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yp를 구한다. yp를 구한다. 그러면 일반에는 어떻게 되냐면 c1의 y1 플러스 c2의 y2 플러스 yp다. 자, y1, y2는 이제 제차의 기저이죠. 그러면 여전히 이게 비제차에도 이계 방정식이기 때문에 저 초기치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 맞춰서 c1, c2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 미등계수법입니다. 상수계수일 때, 우리는 이제 저기 중간고사 이후에 가면은 우리 이제 저기 6장에 있는 거 라플라스 방정식을 구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쓰는데 그 방법이 약간 이제 뒤쪽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미등계수법. 기본적으로 저기 이해 방정식이 상수계수일 때 기본 법칙은 뭐냐면 자 Rx 형태가 우변에 나타나려면 이걸 파티클러 솔루션을 집어넣고 여기다 열심히 미분해서 더하고 어쩌고 해서 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yp를 뭐라고 가정해야 되겠어요? Rx 특성에 맞는 거를 해야 되겠죠. 자 Rx가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yp에다가 다항식을 열심히 넣어갖고 해도 우변 rx하고 익스포넨셜 함수가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은 가정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변이 rx가 익스포넨셜 함수면 yp도 익스포넨셜 함수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코사인 함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함수면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니까 rx가 코사인이면은 뭐 y는 저기 코사인과 사인을 두 개를 동시에 가정을 해야 되겠죠. 동시에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항식이면 어떻게 돼요? x의 다항식이면 x에 뭐 3승이 나왔다 그러면 좌변에 보면은 거기다 코사인 가정해 갖고는 x항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한 번 미분하면은 3승에서 저기 뭐 2승 나오고 두 번 매우면 1승 나오고 그러니까 최고차항 이하의 모든 다항식을 가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해서 기본 법칙이라는 거는 Rx 형태에 따라서 yp를 가정한다. 이거죠. 가정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정된 거를 yp를 가정을 했는데 yp 항을 보고 익스포넨셜 항인데 익스포넨셜이라고 가정했더니 그 가정된 식이 제차 방정식의 기저해면 어떻게 돼요? 기저해에 독립되지 않으면 그럼 뭐 우변에다 넣으면 전부 상세도가 없어져 버려요. 차변이 0 돼버려요. 차변이 0 돼버려요. 따라서 독립된 항이 독립되도록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익스포넨셜 f가 제차의 기점은 rx는 그 위의 항이 이 항이 나오는 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중근을 가질 때 그 기저에 구하던 게 한 칸 위에 거. x의 익스포넨셜 x를 가정해야 되겠다. 근데 x의 익스포넨셜 x도 기저에다 그러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x제곱의 익스포넨셜 x를 가정해야 되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rx가 여러 항으로 막돼 있다. 여러 항으로 막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yp는 rx 코사인 익스포넨셜 x 그러면 가정을 뭐를 해야 되겠어요? 코사인이 하나면 두 번 미분하니까 코사인 사인을 같이 가정해야 된다 그랬죠.
익스포넨셜이 뭐 이게 익스포넨셜 x가 저기 그 제차 기저가 아니면은 k 익스포넨셜 x라고 가정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다 합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미등계수법이라 그럽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 종합해 놨어요. 여기 일단 어떤 익스포넨셜 함수면은 자, 그 익스포넨셜 함수 C값을 가정을 한다. 자, 물론 이게 저기 제차방정식의 기점은 그 위의 항 x를 곱한 항이 되겠죠. 자, x의 다항식이다. k n 항이다. 그러면 미분을 계속 두 번까지 해갖고 막 연립을 하니까 가정을 이거 xn 항부터 상수까지 쭉 가정해야 돼요. 쭉 가정해준다. 코사인이나 사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특성은 뭐가 중요한 거죠? 오메가죠. 그러면 미분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하나만 있어도 두 개 다 가정을 해야 된다. m 코사인 오메가 x, m 사인 오메가 x. 저기 코사인에다가 여기 치수함수 익스포넨셜 ax가 들어있으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ax를 포함하는 이걸 가정해야 된다. 이게 미등계수법입니다. 미등계수법. 자, A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A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y2- 플러스 y의 0.001의 x제곱이고 초기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다. 차차씩 우리 벌써 이걸 뭐 여러 번 풀었어요. 자, 특성 방정식은 람다 플러스 1고 그래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고 기준은 그냥 호모지니어스는 a 코사인 x에 b 사인 x죠. 자, rx는 뭐냐면 rx는 여기 2차 방정식 x제곱. 우리 뭐 구태여 뭐 x제곱 항만 하나 넣어갖고 가정해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2차 미분까지 해갖고 막 그러면은 2차 가정하면 1차까지 나오기 뭐 1차 나오고 상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는 뭐 가정해보나 마나죠. 그래서 yp는 k2의 x제곱, k1의 x, k0로 가정한다. 미분하면 그 아래 항이 당연히 발생하니까. 자, 1차 미분 2k2의 x 플러스 k1, 2차 미분 2k2. 그래서 좌우변에 쪼르륵 대입하는 거죠. 쪼르륵 대입하면 자, 최고차항부터 이제 푸는 거예요. 최고차항이 0.0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최고차항 K2는 0.001. 그 다음에 1차항은 0이니까 K1은 니코로 0. K0는 이렇게. 이게 연립방정식인 것 같지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풀리도록 되어 있어요. 연립방정식이지만 순차적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YP는 파티클러 솔루션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반회가 되면 최종 일반회는 이제 이렇게. 자, C1, C2는 제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그 미지수고 Y 파티클러는 그냥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다. 자, 해서 이제 이렇게 풀어보는 거고. 이어서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y2-에 3, y- 플러스 2.25y는 그럼 마이너스 1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5x. 자, 보조 방정식을 풀면 여기서 좀 이렇게 되죠. 보조 방정식 해주면 자, 람다의 1.5의 뭐 작업이다. 이거는 인수분해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근해 공식이 이거 우리가 정수일 때는 쉽게 뭐 이렇게 그 수년 동안 인수분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 그러면 이게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건데 아주 뭐 수년 동안 배웠어요. 수년 동안. 그래도 인수분해 갖고 문제 푸는 거는 인수분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양식이 있죠. 저기 2차 방정식일 때 뭐는 어떻게 뭐 3차 방정식일 때 어떻게 뭐 하는데 자관 엑스트렘이 중근을 갖고 있다. 그러면 y의 호모지니어스는 어떻게 돼요? C1 플러스 C2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5x. 중근이니까 x 하나가 없댔죠. 근데 우측에 봤더니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5x. 여기 저기 제차 기저네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제차 기저다. 제차 기저니까 yp는 이거로 이렇게 가정해봐야 전부 우변에서 전부 차변에서 전부 0 돼버리죠. 이렇게 가정해도 또 0이죠. 그래서 그 위의 항
미분에서 최종 뭐가 나오도록.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AP는 K의 X제곱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가정해야 되겠죠. 자, 미분 쪼르륵 했어요. 미분을 잘하고, YP도 미분을 쪼르륵 잘하고, 쪼르륵 잘했어요. 시계 쪼르륵 대입해요. 쪼르륵 대입해서, 자, 우변에 뭐가 나와야 되냐? 우변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우변은 그냥 이 계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5x는 전부 나눠주고, 상수 c만 나와야죠. 좌변은 뭐가 돼 있어요? x 제곱항도 있고, x항도 있고. 근데 우리가 가정할 때 쪼르륵 하면은, 자, 당연히 x제곱항, x항은 개수가 0이에요. 0이고, 최종 남는 거는 이 항하고 비교될 수 있는 항만 남아요. 그래서 c는 네 거로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5다. 만약에 이 개수가 이게 0이 안 나왔다. x제곱항하고 x하고 0이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푼 거죠. 잘못 푼 거니까 다시 앞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잘못 푸니까 다시 풀어야 된다. 자,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익스포넨셜 함수의 중근을 가졌을 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또 우리가 예전에 또 열심히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뒤에 숙제 내주죠. 숙제 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제 푸는 방법대로 풀면 돼요. 예제 푸는 방법대로. 괜히 친구 거 베끼는 이 그냥 저기 예제 여기 이제 풀어져 있는 노트 거기에 줄줄줄줄 따라서 숫자만 바꾸면 돼요. 친구 거 괜히 베끼지 말고. 자, 여기 y 2- 플러스 y 정말 여기 이 코사인 x, 사인 x. 여기는 당연히 코사인 x, 사인 x 같이 돼 있네요. 코사인 2x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항이에요. 자, 해서 제차식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람다 x에서 특성식 구하면 이렇게 되고 람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2분의 1의 플러스 제차식은 호모지니어스에는 구했다. 네. 그러면 yp를 가정할 때 어떻게 된다? 코사인 사인이니까 k 아무 미지수는 아무거나 정의하면 돼요. 코사인 x, 사인 x. 만약에 코사인 x 여기가 사인 2x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항이 있고 또 코사인 2x 플러스 사인 2x에 해당하는 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x의 다항식이니까 상수항 끼고 좌우 쪼르륵 대입했다. y 파티클러 미분해주고 또 쪼르륵 해서 대입해주면은 여기서처럼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에는 기저해에다가 여기 있는 기저해에다가 여기 있는 그 특별히 그 다음에 처이티를 대입해서 C1, C2를 구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등차 방정식에 대해 상수계수일 때의 비대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벌써 비대차 방정식을 풀려면 우변은 좌변은 상수계수해야 되고 우변은 뭐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지금 다항식,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 앞 페이지로 다시 가면 좋은데 이거는 저기 파워포인트 녹음 안 그래서 앞 페이지 녹음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 보다가 말로 설명합니다. 가령 스프링을 당기는데 순간적으로 한번 탁 망치로 때렸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한번 쭉 당겼다가 턱 났다. 이거 못 풀어요. 그냥 F라는 힘을 주고 왔다 갔다 가령 극단적으로 우리 스프링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아까 숫자는 잘 쓰였는데 그래서 F를 줄 때 외력이 아까 그 소식 자체가 뭐 그 힘에 해당하면 뭐 F를 줄 때 여기 사인 코사인으로 힘을 줘야 된다 그죠? 유니폼하게 쭉 당긴다든가 또는 뭐 한 번만 망치로 턱 때린다든가 그런 거는 미등계수법으로 못 푼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걸 푸는 게 이제 그 6장에서 라플라스 변환에 의해서 푸는 방법이 이제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비대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우리는 현재까지 최차 방정식으로 풀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푼다. 그럽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재차 비재차 방정식의 미등계 수법까지 있습니다.